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가 지긋지긋한 500의 벽을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처음으로 종가상 500에 안착을 했고요. 그 외에도 현재 중국 전기차 주식들이 무섭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를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파하는 주식을 보고 있다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미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 너무 올랐는데 팔아야 할까? 지금 최고가 근처인데 조금 있으면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 반대로 그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사고는 싶은데 너무 올라서 무서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한 주식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우지수의 1910년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록인데요. 그중 다우지수가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찍은 일수를 전부 표시를 해둔 겁니다. 보시면 신고가가 갱신이 될 때 몰려서 갱신이 되고, 반대로 신고가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신고가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S&P 500의 1950년부터 2010년대까지 기록인데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가 몰려 있을 때는 몰려서 발생을 하고 발생을 잘 안 할 때는 역시 계속해서 발생을 안 합니다. 자, 이 표는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S&P 500의 전체 주가 차트인데요. 지금 주가가 신고가에 가까울수록 초록색과 파란색을 나타내고요. 신고가에서 멀수록 빨간색과 오렌지색을 나타납니다. 노란색은 중간 정도고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간이 신고가 근처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번의 신고가에서 먼 기간 동안 강한 조정을 받고 그 외의 기간은 대부분 신고가 근처에 머무르는 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우존스의 19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록인데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수익률이 플러스였던 경우는 70%, 3년 동안은 76%, 5년으로 잡으면 6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면 그 이후에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평균적으로 70% 정도의 확률로 수익률이 플러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S&P 500인데요. S&P 500은 더 심합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난 이후에 1년 뒤에는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이 74%, 3년 뒤에는 무려 87%, 5년 뒤로 잡아도 83%입니다. 자, 이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는 한번 올라가면은 그 기세를 타서 오랜 기간 높은 가격대에서 머물다가 짧은 기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상승은 길게 가고 반대로 조정은 짧고 굵게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올타임 하이가 한번 나면은 그 이후로 주가가 올타임 하이 근처에서 계속 머무를 확률이 높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가 한번 천정을 뚫고 올타임 하이를 달성하고 나면은 그 위는 매물대가 없는 청정 지역이에요. 아무도 그 매물대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청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냐? 차익 실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오르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향하는 주식의 차트를 보면은 저항을 뚫고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면은 이후 쭉 오르고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쭉 오르고 조정을 받고 또 쭉 오르고 조정을 받고 이런 패턴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 시에는 보통 삼각형 모양을 많이 그리는데 이 모양을 높이 솟은 깃발 모양이라고 해요. 전형적으로 올랐다 조정받았다 올랐다 조정받았다 할 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 지지선과 저항선이란 건 주식의 본래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펀더멘털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항선과 지지선 부근에서 투자자는 그 기업의 본래 펀더멘털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인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 순전히 그때그때의 판단으로 주식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은 일종의 감정의 벽인데 이런 심리적 장벽은 한번 허물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뚫어낸 주식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고 지지가 뚫린 주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라 그래서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점을 뚫어내고 나면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테슬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500의 저항선에 걸렸을 때 아마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500에서 일단 한번 팔았다가 한 450쯤 오면 다시 사야지 했던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이러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위에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정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대거 매도세가 몰리는 가격이 올 때까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신고가를 뚫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주식에서 절대란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불과 몇 달 전인 7월로 되돌아가 봅시다. 여기 지금 200의 저항선이 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주식 분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천슬라라고 불리는 $1000의 저항선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로 인한 폭락이 오기 전에 전고점 부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2주 정도 행보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점이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천슬라를 돌파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팔았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네, 물론 그 이후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당시 1000에서 $1200 정도의 부근까지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팔아버렸는데 주식이 그 고점을 뚫어버리고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판 가격보다는 도저히 비싸게는 못 사겠다 하면서 다른 주식을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새롭게 알아보는 주식이 내 마음속에 1등 주식도 아닐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은 가슴은 아프지만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다시 사는 겁니다. 심지어 테슬라 트레이딩의 신이라고 하는 캐시우드조차도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ARKK의 최근 거래 현황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최고가인 500을 찍었다가 다시 400대로 흘러내렸던 11월 19일 날 주식을 상당수 매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500을 뚫고 신고가를 달성한 날 주식을 다시 산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ARKK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ARKK는 테슬라의 비중을 10% 정도 내외에서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월 19일 날 주식을 판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처럼 주가가 6%가 넘게 오르는 날,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10% 넘을 것이 확실해지는 날, 왜 굳이 더 샀을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사지 않았어도 비중은 10%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더 샀습니다. 이거는 ARKK의 움직임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ARKK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10%가 넘었다고 바로 팔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0% 이하로 내려갔다고 바로 사진 않아요. 나름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조금 더 이득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10% 이상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10% 이하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0%가 넘어갈 게 뻔한 와중에 더 샀다? 이거는 신고가 돌파 매매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트레이딩으로 인한 수익을 거두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신고가를 깔끔하게 돌파하고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진입한 주식이 그 이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신고가를 돌파한 주식의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살펴봤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만약 어떤 주식을 살 때 두려움이 든다면 한 번에 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사는 게 맞습니다. 찬물에 들어갈 때 발끝부터 조금씩 적시면서 들어가듯이 주식도 두려움이 들지 않을 때까지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반대로 다 들고 있는 게 너무 두렵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고점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몽땅 팔아버리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저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그 복잡하지 않은 걸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미래를 기꺼이 투자하고 싶은 좋은 주식을 찾아서 그 주식을 사고 오래 들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건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기본은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오래 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투자 방법은 본인의 판단하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